반갑습니다. PS랩의 송희식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의 제2강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탐색적 자료 분석이요, 기존의 자료 분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 해결 방법론 관점에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이 디맥이죠. 현 수준을 메저링하고요, 그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갭만큼 영향을 주는 게 X라고 보고 애널라이즈 하죠. 유의한 X가 나오면 올바른 상태, 또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임프루브가 되겠습니다. 또 과거로 회귀를 하면 안 되니까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단계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딜까요? 이렇게 교육 중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50% 이상이 임프루브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 분석이 필요치 않거나 그런 경우는 어떤 게 되죠? 요거 빠져버리면 즉실천이 되죠? 네, 또는 이제 분석을 바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 경우,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해서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뭐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해도 되는 그런 유형들은 전부 퀵 메소돌로지, 퀵 방문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널라이즈가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임프루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 개선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명확하게 심도를 깊게 우리가 파헤쳐서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알게 되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임프루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결론도 좋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임프루브라고 하는 것은 애널라이즈에 100% 종속돼 있다, 이렇게 뭐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분석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박이 각 밭별로 100개씩 자라고 있어요. 근데 농부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누런 현상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100개씩 자라고 있는데 그 몇 개인지를 살펴보니까 20%, 7%, 1%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분석적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우리가 분석의 유형을 구분하면 정성적, 모여서 결정하는 거, 사람이 전문적 의견 이런 거요. 정량적 분석, 뭐 통계 분석이나 이제 그래프 분석, 기술적 분석,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R&D에서 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니까요, 3개 이상의 비율은 카이 제곱 검정,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 분석, 통계 분석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P밸류, 결론적으로 뭐 유의하게 나올 겁니다. 1%와 20%의 차이니까. 그래서 뭐 0.05보다 작게 나와서 유의함, 뭐가요? 밭별로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과제 발표나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의외로 이렇게 P밸류가 0.05보다 작음으로 유의함, 이러고 넘어가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분석 100점 만점에 한 30점도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 프로세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해충의 영향인가? 토양이 안 좋은가? 아니면 다른 어떤 종자의 차이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프루브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분석은요, 실제 프로세스를 가서 파헤쳐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어떤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분석에서 역량이 대부분 다 드러나는 거죠. 개인들의 역량이. 프로세스를 분석한다는 것을 이 상황에 빗대면 이렇게 수박을 자르는 겁니다. 하나씩 잘라가면서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죠. 장표가 늘어나죠.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해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루트 코즈를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충을 발견했다고 해서 여기서 또 분석을 멈출 필요도 없어요.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해충이고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낸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임프루브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은 결국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뭐 해충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레짐작해주는 그런 유형의 X들, 잠재
원인 변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초기 분석, 즉 초기 분석의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그 포지셔닝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프로세스를 사실 분석해서 들어가면서 계속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향을 찾아 들어가면서 이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분석적 접근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가설 검정, 확증적 자료 분석,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데이터 갖고 가설 검정을 한번 하면요, 실제 프로세스로 들어가면서 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가설 검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데이터 분석과 사실 분석을 좀 구분을 하면요, 데이터 분석은 이제 데이터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사실 분석은 사실에 입각한 경우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가설 검증이 반복되는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루트 코즈를 찾아지면 그때에서 이제 개선 방향이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성이나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프루브가 받아서 최적화를 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겠죠. 자, 지금과 같은 그런 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전반적으로 구분을 좀 해보면요,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이런 식의 구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그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그리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이건 정보를 찾는 거죠. 엄청난 많은 데이터 속에서 또 모델링하는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케이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게 확증적 자료 분석, 즉 가설 검증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을 취하거나요. 근데 이것이 데이터 분석 자체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 그 탐색적 자료 분석.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탐색적 자료 분석은 존 튜키라는 그 분이 좀 처음에 개발을 좀 한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주어진 자료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찾는다. 즉 자료 그 자체를 가지고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로 이제 박스 플랫, 시각화 도구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하나하나 볼 수 없으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시각화하는 이런 툴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에 모형 적합 등의 좀 더 정교한 모형으로 발전해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초기 분석의 어떤 성격을 띠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분석적 접근을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좀 정리를 더 하면요, 간단하게 튜키 교수가 이제 말씀하신 정리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책 내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이다. 또 간단한 산술과 간단한 계산이요, 그리고 쉬운 그림 도구를 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데이터 검증이 아니고 데이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이다. 자, 요거를 조금 제가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프로세스입니다. 이 안이 사실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자, X가 처음에 정해지면 포지셔닝이고요. 이걸 찾기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가 되는 그것이 이제 잠재 원인 변수. 그걸 파헤쳐 들어가서 첫 번째 분석을 하면 가설 검증하고, 또 사실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설 검증 반복을 통해 이런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간다 그러면, 탐색적 자료 분석은 이와 같이요,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접근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가설 검증의 어떤 접근 방법과 탐색적 분석,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적할 사항은 이 한 번에 여기서 분석이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가설 검증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이 조금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상황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탐색적 자료 분석, 이런 접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요, 1별량 자료, 2별량 자료, 다별량 자료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됐을 때 이걸 구분해서 어떻게 그런 분석을 들어갈 거냐, 이런 분석적 접근법을 시각화 툴들을 이용하고요, 또 플러스 확증적 자료 분석도 같이, 통계적 분석도 같이 이용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끝으로 보완을 좀 해드리면, 일별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수집이 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그 값이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데 약간의 그런데 이제 우연 원인이나 이상 원인들 때문에 값들이 변동을 해요. 그래서 그 평균 중심에서 어떤 값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유지가 되는 뭐 그런 구조가 일별량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 놓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표값이 존재하는지, 일정한 변동인지, 또 임의성, 랜덤한 어떤 데이터 유형인지, 형태인지, 또 하나의 분포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런 차트라든가요, 레그 플랫, 그래피컬 썸머리, 노멀 프로바빌리티 플랫, 이 네 가지의 차트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또는 정량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요. 이런 어떤 분석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프로세스와의 괴리, 이런 것들, 왜곡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한 줄의 데이터지만 그것이 시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면 시계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건 목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1강에서. 이별량 데이터는 Y가 계량 개수, X가 계량 범주에 따라서 그래프 분석들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어떤 유형의 조합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분석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Y가 개수형일 경우에 X가 계량형이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굉장히 좀 유용한데 우리가 좀 어려워서 접근을 못하는 그런 통계적 기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대응 분석, 이건 행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해석은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X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 데이터가 여러 줄로 수집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윤곽을 잡고요. 이별량이나 일별량 데이터로 브레이크다운해 나가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는 이런 접근법을 과정 중에 습득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교재 각각 쓰여 있는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뭐 동일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탐색적 자료 분석, 기존의 분석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 3강부터는 일별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는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